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죠. 나는 정말로 높은 가이드인 줄 알고 계속 같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낮은 가이드였다고는 걸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낮은 가이드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에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읽을 책은 피터 마운트 샤스타라고 하는 선생님이 쓰신 마스터의 제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인트 저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승 마스터를 만나면서 수련을 한 경험을 책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인트 저메인이 이제 상승 마스터라고 하고 그 상승 마스터는 깨달음을 얻은 대사, 뭐 마스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분들이 높은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가이드에 이런 뭐 상승 마스터들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신들 포함될 수가 있고 그리고 꼭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높은 영적 경로로 간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높은 가이드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 대천사도 여기 포함되고 뭐 여신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채널링에 대한 내용들, 뭐 낮은 가이드에 대한 것들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제 의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책을 빌려서 이야기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상승 마스터를 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사와의 진정한 접촉은 우리를 자신의 내적 근원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 신적 권능에 연결해 줍니다. 자신에게로 모든 관심을 돌리게 하는 사람, 이것은 극히 중요한 정보 또는 예언이라며 끝없이 정보를 쏟아놓는 사람, 최신의 메시지, 대개는 형편없는 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찾게 만드는 사람은 오직 거짓 선지자뿐입니다. 많은 진지한 채널러들은 자신이 대사들의 목소리를 채널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좋게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나쁜 경우 그들은 대사로 가장한 낮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을 채널링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기생합니다. 이런 채널러들이 말하는 정보들은 때때로 정확하고 또 의식을 구현시키는 듯 하지만 이것 역시 대부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듣는 이들의 내면에 두려움, 잘못된 희망 혹은 기대를 심어주며 명백하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지구의 낮은 차원에 있는 이 존재들은 식초가 아니라 꿀을 썼을 때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확한 지식에 잘못된 정보를 끼워 넣고 당신이 전생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될지와 같은 에고를 띄워주는 말들을 합니다. 대사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한 개인을 활용할 때 나타나는 진정한 전달과 채널링을 통한 전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위대한 존재들은 단순히 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보다 훨씬 높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에고적 욕망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채널링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혹은 대사들로 가장한 아스트랄계 존재들로부터 나온 메시지다. 여기에서 위험한 점은 아스트랄계의 존재가 자신을 불러오는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점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의 내적 대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원히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채널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낮은 가이드, 낮은 영적 존재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존재들이 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타당할 수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식을 구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거짓이고 내면의 두려움, 잘못된 희망, 기대를 심어주며 명백하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들이 우리한테 꿀을 썼을 때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앞으로 얼마나 너가 성공할 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황된 그런 기대 같은 거 주면서 계속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대사와 같은 신성을 지닌 존재가 있는데 이 내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 외부적인 어떤 채널링하는 그 영적 존재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정보를 막 업데이트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인생 목적을 이루는 데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터 선생님이 영화 쪽에 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영화 산업 쪽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영매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채널링 하는 사람들 중에 애쉬바라고 하는 외계에서 온 낮은 의식을 지닌 가이드, 그런 영적 존재를 만난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영매들을 찾아다녔다. 내가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언제 성공할 것인지 알아내는 데 쓰고 있었다. 이 영매들에 의해 채널된 존재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을 세인트 저메인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각기 달랐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도 거의 맞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영매를 향한 레베카와 토마스의 열정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 레베카와 이제 토마스가 그 같이 일한 친구들이고 계속 이렇게 영매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정보를 받으려고 채널링을 받으려고 막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거 언제 잘 될지, 날짜를 언제로 잡는 게 좋을지 막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물어보고 계속 의존하게 되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이 영매들이 어떻게 인간의 허영심을 살찌우는지를 더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영매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전생에 어떤 유명한 인물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행복해지며 부자가 될 것인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 변했다고 채널링하며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자신이 자주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가이드를 개발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성장도 이룰 수 없었다. 심령 분야가 영적 세계를 반영해 주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그저 우리의 의식을 유혹하는 반영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심령 영역은 인간적 상념과 감정들, 그리고 물질계를 떠난 존재들로 가득 찬 영역으로서 진실로 살아있는 신성한 빛이 거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채널링에 의존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존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건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계속 그 채널링에 의존하게 되고 상황이 이제 변했다고 하고 또 계속 업데이트 받아서 또 그거를 따르고 또 잘 안 되면은 이것도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나는 그냥 그걸 따랐을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기 내적인 가이드를 개발하거나 나의 신성에도 가까워지거나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에고적 욕망만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넌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이드랑 같이 일하느냐 선택하시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레이키를 배우고도 홀리파이어 에너지와 연결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런 낮은 가이드를 놓지 못해서 계속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낮은 가이드에 휩쓸려가지고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발전하고 싶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헤매고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여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라고 해도 뭐 심지어 레이키라고 해도 뭐 레이키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 개인 에너지를 써서 힐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레이키라고 하면서 낮은 가이드의 에너지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에너지 같은 거 뭐 받고 채널링 같은 거 받고 막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어딘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레이키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이제 구매해서 결제해가지고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받는 거 어떠냐고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나한테 에너지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쓰는 에너지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함부로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유튜브로 받았다, 무료로 뭐 받았다 했는데 뭐 부착용 같은 게 왔다고 하거나 그런 얘기도 좀 듣기도 했거든요. 레이키는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학생한테 전수를 해주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홀리파이어 레이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긴 하지만 절대로 녹화본에 뭐 미리 녹화해서 준다거나 하지 않아요. 항상 실시간으로 하고 지금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이키 전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결제하면은 무슨 에너지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네, 채널링도 마찬가지고요. 그 채널링 전해주는 그 존재가 정말로 높은 의식을 지닌 높은 영적 존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죠. 나는 정말로 높은 가이드인 줄 알고 계속 같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낮은 가이드였다고는 걸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낮은 의식을 지닌 가이드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피터 마운트 샤스타 선생님이 마스터의 제자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볼게요. 오컬트 그룹에서는 이 존재를 문지방의 거주자라고 부른다. 티베트 탕카에서는 이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찬 무서운 눈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 우리 자신이 창조해낸 이 악마는 자신에게 자양분을 대주는 자신의 창조자에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양분을 결국 소멸시켜야만 한다. 이 존재는 하위 자아에게 유혹의 말을 속삭이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려고 부추긴다. 이 존재는 감정적 자양분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며 이 감정적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 존재는 화가 났거나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보였다. 그것은 뒤틀린 입과 노려보는 눈을 가진 그들 자신의 악마적인 창조물이었다. 사람들을 순간적인 격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힘은 종종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사람들이 분열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힘이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의식의 한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루시는 아스트랄 빛의 현대적인 용어로서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방사물로 가득 찬 비물질적 차원에 스며드는 에너지다. 그곳의 영혼들과 사념체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게끔 사람들을 기꺼이 속여 넘긴다. 그들이 인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대사들이나 안내자들과 교감한다고 생각하는 신령가들은 사실 이런 존재들과 교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심령적 에너지의 웅덩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곳에서는 인류에 의해 창조된 사념체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즉 물질계를 떠난 영혼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려 한다. 그들은 심령적 채널링과 채널된 심령 에너지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음으로써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두려움, 분노, 정욕과 같은 강한 감정을 느끼도록 유발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해주는 심령적 힘인 루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에너지들이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어떤 부착용은 이미 죽은 사람의 그런 영혼들이 물질계를 이제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부착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착용뿐만 아니라 인류에 의해서 창조된 사념체들, 뭐 감정 에너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들, 무의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떠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붙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심령적인 힘이라고 하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루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착용들, 뭐 사념체들, 감정체들 다 낮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의식 수준이 낮아요. 여기 얘기했죠. 그들이 신봉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게끔 사람들을 기꺼이 속여 넘긴다. 그래서 저는 레이키 세션 하면서 부착용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 많이 보는데 많은 분들한테 부착용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착용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갑자기 막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싸움을 막 건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겠지만 의식이 높은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졌구나 이렇게 먼저 관찰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와 저 사람에게 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겠지만 의식이 낮은 경우라면은 그냥 막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 제가 뭔데 나한테 저러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착용 같은 존재들이 야, 제가 먼저 너한테 시비 거니까 너가 한 대 쳐도 쟤는 할 말 없어. 그냥 한 대 쳐버려. 뭐 이렇게 폭력을 하도록 막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야. 너 맨날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나를 좀 발끈하게 막 만들다거나 막 내가 의식 수준이 낮은 행동과 말을 하도록 계속 나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감정 에너지를 생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존재들이 그런 사람의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분노나 막 이런 드라마틱한 감정이 있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주변 사람들끼리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평소 같으면은 별로 기분 안 나쁠 말도 이 부작용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막 만들어서 싸움이 생긴다거나 갈등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은 가이드가 있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내면을 관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의식을 더 높이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자꾸 그 낮은 감정 에너지 속에서만 살도록 그런 이제 부정적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낮은 가이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낮은 가이드들은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이끌고 말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높은 가이드들은 우리가 요청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고 가이드를 주고 하는데 낮은 가이드들은 먼저 자기가 막 나서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